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뭘 그렇게 증오하고 혐오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남권 유세를 마친 이 후보 캠프는 지난 대선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며 사뭇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20%대 열세 지지율을 보였던 대구 경북에서 30% 중후반대, 경남권에서는 40%대 지지율까지 노려보자는 말도 나오는데 이 후보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결국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될 것이라며 한 명이 3표씩 확보해달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어제에 이어 텃밭 수성에 집중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약속하면서 지역 초중고 졸업생의 의대 특례 입학 필요성도 강조했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권 젊은 표심에 호소하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영남권 유세 사흘째, 경남 진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논개 정신을 꺼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논개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시장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을 살리고 장사도 잘 되고 또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찾아서는 과학기술 분야 부총리와 특임대사 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실하게 단기간에 크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항공정비업체를 찾아가 산불 헬기를 직접 탔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전소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을 방문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 김문수 후보는 경남 밀양을 찾아서는 충저를 지키는 보장이라며 보수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지방 인허가권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종 세금을 대폭 깎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각종 세금을 확실하게 깎아줘서 지방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학생은 의대에 우선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마지막 영남권 일정으로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아 주지스님과 차담을 나눴습니다. 2박 3일간 영남권 유세에 집중하며 보수 강세 지역 지지층 결집에 주력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서울로 향합니다. 보수 진영 경쟁주자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부산 등 PK 지역을 찾았습니다. 부산대 학생들과 학생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젊은 층의 표심을 호소했고 해안가에 야구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강압적 단일화는 국민이 반감을 갖는다며 거듭 일축했습니다. 파란을 통해 가지고 1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고 열려있는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또 국민의힘은 계엄을 일으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목줄 잡힌 정당이라며 국민의힘과의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선을 20일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이문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는 뭔가요? 이재명 사투리 김문수 큰절. 자, 두 후보가 처음 공이, 한 후보는 약세 지역, 영남 지역을 찾았지만 한 후보는 약세 지역이고 한 후보는 강세 지역을 찾았는데 이 사투리와 큰절에 다 전략이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후보가 지금 영남 지역에서 어제 오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제명이는 경북 안동 출신인데 왜 우리가 남이가 제명이가 남이가 소리는 안 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자, 큰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석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모두 자신의 약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영남은 전통적인 보수 진영의 표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동질감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본인 또한 경북 안동 출신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사투리 까르지 구사를 하는 거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간 단일화 과정에서의 진통 그리고 보수층을 실망시킨 것에 대한 반성을 담아서 큰 절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가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큰 절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부에서 그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후보에게 그 반응을 알려줬더니 이후에 후보가 유세에서도 큰 절을 계속한다는 게 캠프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내부 반응이 좋아서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다음 소식은 방탄복. 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많아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배경은 이재명 후보가 안 나오네요. 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방탄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귀여우시네. 방탄 조끼까지 입고 오신 거 봐서 잘했는데 곽규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말 없으면 귀엽다 그러더라. 네, 이재명 후보를 비꼬기 위해서 본인도 방탄복을 입고 국회에 나왔다가 오히려 민주당 의원한테 귀엽다는 평가를 받고 이게 공방으로까지 번진 건데요. 그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던 방탄유리 보호막 제작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마지막 주제는 뭔가요? 마지막 주제는 부정선거 영화를 국회에서 홍보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현역 의원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가요. 다음 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잘 알고 있는 이영돈 PD 그리고 전한길 씨가 제작에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우선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영화로 제작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99.9% 이대로 간 부정선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일반인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직 국회의원이 대신 저 장소를 예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대신해 준 게 오늘 영상에서 보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에 동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론이라. 네, 이문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선 선거운동 초반부터 현수막을 비롯한 선거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선관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동해시의 한국도 한 남성이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더니 선거 현수막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거 현수막이 망가져 펄럭입니다. 훼손된 선거 현수막은 날카로운 도구로 벤 듯 두 군데가 30-40cm가량 찢어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처음으로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으로 보고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이나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원 삼척시에선 선거 유세 차량의 바퀴가 찢어졌습니다. 유세 차량에 타고 있던 선거운동원은 한 60대 남성이 다가오더니 흉기로 바퀴를 찢었다고 설명합니다. 칼을 찌는 분이 절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60대 남성은 술을 마시다 인근 가게에서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선 한 50대 남성이
길가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잡아뜯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경북 예천과 충북 증평에서도 현수막에 대선 후보 얼굴을 날카로운 물체로 찢는 등 훼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도 선거 현수막 2장이 훼손된 채 발견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현수막 훼손이 잇따르면서 선관위와 경찰은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얼굴과 음성을 조작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기간 적발 건수를 벌써 3배 가까이 넘어섰는데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선거 범죄라는 사실 아셔야겠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와 번복 사태를 거친 뒤 서로 부둥켜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포옹 도중 갑자기 신경전을 벌이더니 우스꽝스러운 난투극으로 이어집니다. 축하하긴 무슨, 원래 내가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해보자는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웃는 얼굴로 막걸리를 나눠 마십니다. 홍 시장님 함께 하십시다. 그럴까요? 그럼 막걸리 한잔 하시죠. 두 영상 모두 실제 상황에 가짜를 섞어 만든 딥페이크 조작 영상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조악한 영상이 대부분인데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20대 대선 때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지난해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중대 선거범죄로 처벌됩니다.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 영상물은 벌써 1,100여 건. 작년 총선 기간 적발 건수의 3배 수준입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사실 유포를 5대 선거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영상물 8건과 관련자 18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이 오늘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5번째 비공개 재판인데요. 오늘 법정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위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 재판. 재판 시작 3분 만에 지판사는 비공개 심리로 전환하니 모두 퇴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증인 신문인 만큼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의를 제기하며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내란 혐의 공범의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증인의 변호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 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계신가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예, 의원님, 저 가림막 뒤에 있는 인원들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 여인형 등 계엄군 지휘부 관련 내란 재판도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은 딱 한 차례였습니다.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할 때 정보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가급적 오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과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방탄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룸사롱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온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만약 직무 관련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이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지 부장판사를 당장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지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에 답변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 돌아가서 사안을 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까지 파격적으로 늘려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의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수정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처벌 없이 면소로 끝내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라리 이재명 형사면책 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대선 전까지는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국회는 대선 뒤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표결에 붙일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넉 달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며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경찰에 책임을 넘기고 조작을 주장하며 재판을 늦추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30분도 안 돼 경찰을 뚫고 법원에 난입했고 집기를 부수며 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던 35살 김모 씨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28살 소모 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넉 달 만에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불효했다며 특히 공동이 아닌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길 바란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96명. 그나마 이들 2명은 곧장 혐의를 시인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뛰어가길래 함께 갔을 뿐이라거나
소화기가 분사돼 체류탄을 쏜 줄 알고 법원 안으로 피한 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영상이 조작됐고 폭동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재판을 늦추는 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성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잘했다, 확신범에 가까운 의사를 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형량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큰 거 아닌가 이렇게. 차례로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당시 폭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50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정광훈 목사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북한이 공세를 편 적이 있었죠. 그러다 12.3 비상계엄 이후엔 내란 세력이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 간 충돌까지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 다름 아닌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 우리 군의 무인기와 주요 부품과 모양이 거의 똑같다고 분석한 보고서가 확인됐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남측이 전단 살포용 무인기를 보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평양 형제산 부근에서 수거했다며 날개가 부서진 흰색 무인기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즉시 부인했다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1시간 만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꾸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MBC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에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자신들이 개발해 우리군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를 비교한 건데 두 무인기의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며 같은 구도에서 찍은 사진과 설계도를 분석해보니 날개 구동기와 안테나, 엔진 배기구 등 핵심 부품들이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무인기에는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인 랜딩폼이 없다는 게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연구소는 만약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전단통을 달았다면 랜딩폼 자리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이 기종이라면 서해 백령도를 출발해 평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고도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무인기는 2km까지 소음이 들린다며 만약 군이 이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면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평양 시내에서 수십 바퀴를 도는 항적도 확인했고 그럼 들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반 이적재, 그다음에 불법 전투 개시, 예비 음모, 선전선동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계엄 명분으로 긴장관계를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는데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합창 영상을 풍자한 가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던 KTV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정부 정책 홍보 방송인 KTV가 국민을 고소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KTV가 처음부터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진섭 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가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민중가수로 활동해온 백자 씨는 이 영상에서 가사만 바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윤석열의 탄핵이 필요한 거죠. KTV는 허락 없이 영상을 썼다며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데 이어 백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했던 KTV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달 돌연 고소를 거둬들였습니다. 백 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던 경찰도 그제서야 수사를 멈췄습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당사자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KTV의 영상이 저작권법상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에 해당돼 백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소 자체도 심기 경호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올릴 때마다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고 압박이 되더라고요. KTV 측은 저작권 침해와 공익훼손 우려가 있지만 상호 의견 조정을 통해 화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는 비슷한 시기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며 역시 자사 영상을 썼다는 이유로 유튜브 채널 건진사이다 운영자도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저작권법을 무리하게 남용하면서 형사 절차를 통해서 시민을 위협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공공기관인 KTV가 국민을 고소한 건 2007년 개국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KTV는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만 여러 차례 반복해 내보내는 등 윤석열 정부 내내 국정 홍보가 아닌 대통령 부부 선전에 앞장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경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경찰 간부들이 명 씨에게 민감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를 MBC가 입수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2023년 7월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가 관할인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위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상급자인 서장이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을 1순위로 지원했다면서 정보과장이 되면 의원님께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문자에 언급된 서장은 실제로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남경찰청 소속 한 총경도 명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올해 본부장님을 만난 건 운명이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준 거라며 자신의 프로필을 전달했습니다. 이 총경은 7개월 뒤 경찰의 별이라는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해당 경무관은 MBC에 명 씨에게 승진 관련 조언을 구한 건 있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정보과장으로 발령났던 총경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총경의 발령을 명 씨에게 부탁한 경위는 서장이 잘 됐으면 해서 어필한 거지 금품을 주거나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간인인 명 씨와 이들 사이에는 민감한 정보도 오갔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정보보고, 압수수색 상황, 경호상 기밀사항인 윤석열